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본격적인 이번 주의 자료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랩터스톡의 일부 음성 컨텐츠가 국립국어원 2024년 일상대화 말뭉치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1인 발화 자료에 선정되어서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AI 음성 시스템 구축 관련이고요. 이 모든 게 구독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랩터스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로 레코드, 신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지난번 드래프트 이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프로 스포츠나 마찬가지이겠지만 NBA의 경우 특히 신인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구의 플레이어 숫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이 드래프트가 1라운드, 2라운드 총 합쳐서 60개의 지명 픽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 전 세계에서 60등 안에 들어야 드래프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17-18 시즌부터 투웨이 계약이란 제도가 도입되면서 팀당 3명의 선수까지 G리그와 NBA를 병행하는 계약이 가능하면서 숨통이 좀 트이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드래프트와 관련해서 토론토 랩터스 지난 드래프트에 총 4명의 선수를 드래프트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1명 그리고 2라운드에서 3명을 뽑는 파격적인 무브를 보였는데요. 더 놀라웠던 사실은 드래프트 둘째 날에 2개의 지명권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랩터스가 4명이나 신인을 뽑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로스터의 빈자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랩터스는 지난 시즌 리빌딩 체제로 접어들면서 트레이드가 많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포지션의 불균형이 심각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보강을 위해서 랩터스는 많은 선수들을 드래프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드래프트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인데요. 선수를 보강하는 방법은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드는 상대가 원하는 카드를 줬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드래프트 픽처럼 편안하게 선수들을 수급할 수는 없죠.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누구를 뽑아도 리스크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이 뽑아서 리빌딩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랩터스에게는 현명한 판단이겠죠. 드래프트 픽을 확보하는 게 쉬울 수도 있는 것이 바뀐 셀러리 캡 제도 덕분입니다. 이 셀러리 캡 제도가 바뀌면서 사치세의 부담이 더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셀러리가 꽉 막힌 팀에게는 이 신인들에 대한 셀러리 역시 큰 지출이기 때문에 되려 픽을 파는 것이 그들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우에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비언 미첼과 샤샤 베젠코프의 셀러리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역시 57번 픽을 팔아서 현금도 마련하고 신인 셀러리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루디 고베어, 칼 앤서니 타운즈,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 이 빅3에만 들어가는 셀러리가 135밀리언인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57번 픽이라면 파는 게 차라리 낫죠. 그렇다면 왜 랩터스가 1라운드 픽이 아닌 2라운드 픽을 이렇게 수집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가성비 때문입니다. 1라운드 픽은 사실 많은 팀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거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의 사례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2라운드 픽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스틸픽을 노리는 케이스인데요. 가상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로 예상되는 선수가 드래프트 당일날 변수가 발생하면서 2라운드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라운드급의 선수를 2라운드 셀러리에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최근 랩터스는 2라운드 상위 픽의 가치를 되려 1라운드의 하위 픽보다 더 좋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2라운드의 또 다른 장점은 빠른 판단을 값싸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라운드 선수의 계약은 1라운드의 선수의 계약보다 짧고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랩터스는 빠르게 판단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계약을 하지 않고 맞다 싶으면 재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1라운드 픽 선수들이 2라운드 픽 선수들보다 현재의 기량이나 미래의 포텐셜에서 더 높은 가치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뽑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랩터스 입장에서는 이미 퀴클리와 반즈라는 코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슈퍼스타의 재능보다는 이들을 받쳐줄 벤치 멤버 정도로만 성장해줘도 오케이이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픽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2라운드 선수로서 랩터스에 성공한 선수가 거의 없긴 한데 그거는 닉 널스 감독 시절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라야코비치 감독 아래에선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드래프트 때 자세하게 다뤄보지 못했던 각 선수들에 대한 포텐셜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선수는 자코비 월터입니다. 일단 자코비 월터에 갖는 랩터스 팬들의 희망은 오지 아누노비입니다. 오픈 3점을 효율성 있게 잘 넣어주는 락다운 디펜더가 우리들의 목표인데요. 만일 그렇게 커주지 못한다면 오차이 약바지 2가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드래프트 당시에도 월터를 뽑은 것은 안정적인 선택이었다는 평이 다수였던 만큼 리스크는 낮아 보이고요. 이번 시즌에는 이 자코비 월터 선수 10점, 20점을 득점하는 것보다 효율성과 수비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제 사견인데요. 더 좋은 수비를 위해서는 벌크를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조나단 모보입니다. 랩터스의 드레이먼드 그린의 포텐셜을 가진 선수가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9'의 사이즈이지만 7'2'라는 말도 안 되는 윙스팬을 가지고 있고요. 빅맨 포지션의 선수이지만 핸들링이 되고 어시스트가 좋다는 점이 드레이먼드 그린과 닮았습니다. 모보의 입장에서는 팀을 잘 만났다는 것이 하나의 행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야코비치 감독은 닉 널스와 달리 빅맨이 볼 흐름의 링커가 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런 스타일의 모보이기 때문에 중용받을 것으로 보이고 실패한다면 트위너가 될 수 있겠지만 BQ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 실패해도 아치우아 정도는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보 선수의 큰 약점은 3점슛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랬기 때문에 1라운드가 아니라 2라운드에 뽑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랩터스가 계속 이 선수를 훈련시키면 장착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5번 픽 자말 쉐드가 있습니다. 이 선수 딱 보기만 해도 프레드 밴블릿이 생각나는데요. 단단한 체구, 단신, 그리고 강심장인 것까지 닮았습니다. 악착 같은 수비로 상대를 괴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이고요. 하지만 약점으로서는 키가 작은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3점슛이 딱 30%, 정말 멘도사 라인의 3점슛 성공률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입니다. 날고 뛰는 선수들이 많은 NBA에서 과연 이런 외곽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말 쉐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자말 쉐드와 밴블릿이 언급되곤 하는데 밴블릿 역시 2라운드도 아닌 언드래프티드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길이 순탄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개척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래프트된 랩터스의 선수는 울리 홈세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선수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의식을 하고 뽑은 것 같은데요. 7풋에 가까운 키에 폭발적인 운동 능력, 거기다 18살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외곽슛과 BQ도 좋기 때문에 포텐셜 자체로만 따지면 NBA 슈퍼스타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랩터스는 이러한 프로젝트형 선수에 대한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브루노 카보클로 이야기인데요. 이 랩터스 역시 브루노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추가를 하자면 브루노 카보클로의 경우에는 1라운드 픽을 랩터스가 썼지만 랩터스 이번 울리 홈쉐의 경우에는 2라운드 끝픽을 태웠고 또 지금은 투웨이라는 좋은 육성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팀에게도 천천히 시간을 갖고 성장을 해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드래프트로 뽑힌 선수는 아니지만 투웨이로 새롭게 계약된 브랜든 칼슨이 있습니다. 켈리 올리닉 플러스 알파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7풋인데다가 센스까지 있는 스트레치형 빅맨이라는 점에서 켈리 올리닉을 많이 닮았고 거기다가 블락 능력까지 좋아서 랩터스의 스틸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아쉬운 점은 나이입니다. 레드셔츠 포함을 해서 대학을 5년간 다녔기 때문에 이미 만 25입니다. 이 25이라는 나이는 무려 RJ 베럭보다도 많고 스카티 반즈보다는 2살이나 위입니다. 부쉐이가 생각나는 늦가기 선수인데요. 썸머리그를 제가 봤을 때 기량이 꽤 좋았기 때문에 곧 로테이션에 합류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기대되는 신인 선수들 일단 리그에 입성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본인의 스타일, 대학에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랩터스에서는 롤플레이어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905에서 랩터스의 전술을 배우면서 본인의 롤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 905로 가는 것이 강등의 의미도 약간 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이것은 강등이 아닌 가다듬는 과정입니다.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로터리 픽이었던 그레이디 딕도 905를 가면서 성장을 했고요. 다만 905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특급 루키가 아닌 이상 G리그 경험은 필수라고 할 만큼 이제는 많이 대중화되었죠. 또 이 905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랩터스가 2라운드를 사실 대거 뽑았습니다. 루키 시즌에는 사실 신인들에 대해서 랩터스는 큰 기대를 하지 않겠지만 2년 차에도 이 신인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가차없이 계약은 종료되고 랩터스는 이 선수들을 아웃시킬 겁니다. 그렇지만 랩터스의 벤치 멤버들, 현재 벤치 멤버들 대부분이 계약이 짧기 때문에 이
내년에 905 그리고 본 리그에서 살아남는다면 핵심 로테이션 멤버로 바로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계약이 끝날 때 현재의 루키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랩터스의 리빌딩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랩터스가 운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이렇게 타임라인까지 짝짝 맞춰가면서 일을 진행하는 걸 보면 일 자체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조나단 보프 선수가 Serious Player Only라는 중국의 신발 브랜드와 계약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제1호 NBA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콜로코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왔는데요. 랩터스가 아닌 LA 레이커스가 콜로코 영입과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다는 소식입니다. 랩터스 입장에서는 콜로코와 계약을 못한다면 아쉽긴 하겠지만, 다행히도 많은 이제 프론트 코트 자원들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걸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콜로코의 복귀는 아무래도 곧 허가가 날 것 같고요. 랩터스는 이렇게 콜로코에 대한 영입이 불가능한 좀 불확실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난도를 이 보험성으로 영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안내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NBA 새로운 시즌이 다가옵니다. 10월 4일에 프리시즌이 개막을 하고요. 리그 정식 개막일은 10월 22일입니다. 그리고 랜드리 샤멧 선수가 최근 뉴욕 닉스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트레이닝 캠프를 앞두고 이제 FA들이 조금씩은 그래도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랩터스 입장에서는 콜로코는 놓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차기 시즌에 대해서 뭔가 변수로 누구를 FA로 영입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 좀 더 재미난 자료를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